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곳에 와 있습니다. 파미르고은 아시죠? 이 지구의 지붕이라는 파미르고은에서도 한가운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무르갑이란 마을인데요.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이 마을에서는 고산증 증세를 느낄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곳을 좋아합니다. 5번 정도, 아니 6번 정도 방문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이기 때문에 11월 초이죠. 여기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의 파미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웅장하고 그런 감동을 줍니다. 가슴이 뻐근해질 정도로 이 대자연이 주는 울림은 저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5시에 뮤직회를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로 온 다음에 오시를 출발해서 오늘 밤 9시 40분에 이 무르갑에 도착했습니다. 6시 정도부터는 깜깜해지는데요. 국경을 통과한 것이 5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경 통과하자마자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을 그리고 엄청나게 미끄러운 눈밭길을 달리면서 도착한 것이죠. 오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는 도착했고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무르갑에 도착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겁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온갖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자연환경이 가진 특성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다양성이란 것과 함께 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는 자연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정형성이 아니라 비정형성인데요. 비정형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정형성이 아니라 이것은 예측 불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급하게 변하는 그런 비정형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규칙성이 없는 혼란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비정형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색채가 다양합니다. 암색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색채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암과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빗물에서 씻겨져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굴곡이 만들어지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연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창조적인 거죠. 인간은 아마도 창조적인 것, 크리에이티브죠.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이런 것을 얻게 된 능력은 자연과 살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깊은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왜 한동안 또 사람을 잊어버렸을까? 인간은 어떤 것에서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저처럼 역사학자이고 그리고 많은 곳을 다니고 체험하는 사람마저도 때때로는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간, 다양성을 가지면서 각각 자기 존재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우리 이 인간들을 잊지 말자 이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해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바로 파미르고은의 무르갑이라는 곳인데요. 저희는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보통 경험했던 그런 국경 검문소와는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남북 분단이란 천실 속에서 철저하게 장벽으로 막혀있는 이런 국경선 개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시스템의 국경이었었죠. 오늘은 정말 놀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과 2, 3년 전과는 다르게요. 검문소가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양쪽의 검문소의 거리가 상당히 짧았었는데요. 지금은 무려 16km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6km의 구간에는 양쪽에 군사들이 진주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기는 주거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양쪽의 국경 초소를 빨리 떨어뜨려 놔서 아마도 충돌을 예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제가 역사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중에서도 무역인데요. 국경무역 또는 밀무역 또는 민간무역이 생성되는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할 때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부들과 물건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민간무역, 밀무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왕래가 거의 드문 여기는 오지 지역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교적 조직적이지 않게 그리고 허술하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주로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를 방해하는 군인들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이곳의 민간인들과 인간적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상호 이익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4대의 집차를 타고 왔는데요. 그 집차의 뒤에는 전부 다 이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 저희를 맞이한 타지키스탄에서 온 집차에는 그 뒤에 똑같이 물건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이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계를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민간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고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전 근대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공식화된 무역 형태 또는 교류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선의 개념이 아니라 점의 개념이고 심지어는 점도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교류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런 교류는 사람과 사람, 즉 주민과 주민의 만남이기 때문에 실질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역사를 연구할 때는 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그런 인식을 토대로 해서 사료를 보거나 아니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경 밀무역 또는 국경 민간무역, 이것이 오늘 역사학자인 저에게 가르침을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밖은 캄캄한데요. 여기는 정말 캄캄합니다. 제가 사는 사마르칸트만 오더라도 9시 정도만 되면 1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상의 오지이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사람들이 이 넓은 파미르 고원에서 정상부에서는 오로지 이 마을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캄캄하지만은 결국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까 개 짖는 소리마저도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적막한 무게의 고요함. 저는 그래도 덜합니다만 도시 속에서 살다 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고 자신을 침잠시키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밖에 나가보니까 그다지 춥지는 않은데요. 어둠 속에서 하얀 눈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만년설 지역인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새로운 눈이 쌓였기 때문에 더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덜 맑기 때문에 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맑은 날을 봤을 때는 하늘이 정말 완전하게 별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꽃들이 피어 있었죠.